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원 김희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56페이지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 혹은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진화되어서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지 별의 일생을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태양이 탄생하고 그리고 태양과 거의 동시에 지구가 탄생을 했고 그 지구 위에서 우리가 진화를 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인류를 포함한 인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는 단원입니다. 그만큼 재미있는 단원이니까 모두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스텔라 에볼루션, 별의 진화입니다. 자, 우리 태양은 자, 이제부터 설명할 것은 모두 다 태양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도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일단 태양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자, 우리 태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보는 사진과 같이 이러한 구름들 보이죠? 이런 구름들, 그죠? 우주에 이렇게 떠 있는 구름들을 우리는 이제 성간 물질 혹은 성간 운이라고 합니다. 성간 물질 혹은 성간 운, 성간 구름이라고 해도 돼요. 이런 구름 속에서 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별은 어디서 탄생하는가? 바로 별은 성간 분자 구름에서 무리지어 탄생한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PPT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매우 중요한 단어 키워드니까 교과서에도 체크를 해놓고 반드시 암기하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성간 분자 구름에서 무리지어 탄생한다. 그럼 성간 분자 구름이 대체 무엇이냐? 자, 성간 분자 구름이 무엇이냐? 첫 번째, 수소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2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 수소 분자인데 다른 물질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온도가 10K밖에 안 돼. 즉 섭씨로 따지면 영하 263.15도. 절대 영도가 몇 도죠? 마이너스 273.15도죠.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온도가 내려갈 수 없어요. 우리 우주에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온도가 낮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이렇게 매우 밀도가 높은 상태로 뭉쳐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특징들 매우 중요합니다. 성간 분자 구름의 특징. 또 이러한 분자 구름들의 특징은 크기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기가 수십 파색. 태양계로 비교를 하자면 태양계의 수백만 배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크기는 매우 제각각입니다. 자, 이 사진은 독수리 송은이라는 건데 많이 봤을 거예요. 바탕화면이나 화면 보호기나 뭐 그런 것으로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왜 창조의 기둥이냐면 이게 다 성간 분자운입니다. 이게 다 성간 분자 구름인데 이 속에서 별들이 탄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리지어서 탄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허블 망원경이 2014년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왼쪽 기둥 있죠. 이 왼쪽 이 제일 높은 기둥의 크기가 약 4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년이나 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6,500광년 떨어져 있고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성간 분자운이고, 성간 분자운의 특징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별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런 곳에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자, 성간 분자 구름의 일부를 떼어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일부, 일부를 떼어놨는데 얘가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통합과학 교과서에는 초신성 폭발로 소개가 됩니다. 그게 굳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무튼 중력의 균형이 깨진다. 자기들끼리 너무 멀어져 있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있지도 않은 그런 자기들끼리 인력과 중력의 그런 균형을 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한쪽에서만 균형이 깨졌던 것이 여러 전체로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자원의 일부가 중력 수축하게 된다. 이 단어 계속 나옵니다. 암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 빨간색 덩어리가 이제 분자 구름이라고 하면, 분자 구름의 일부라고 하면 앞으로 얘가 뭐가 될 거냐면 태양계가 될 겁니다. 태양계. 그러면 지금 태양계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훨씬 크겠죠. 훨씬 클 겁니다. 원시 태양계의 성운인 겁니다. 이게 원시 태양계 성운. 그래서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중력 수축을 하게 돼서 이렇게 화살표가 사방군데가 있죠. 이게 중력 수축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할 때는 보통 이렇게 뱅글뱅글 돌기 시작합니다. 특정한 방향대로. 죄송합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어떻게 되냐, 옆에서 보면 마치 원반 모형, 비행접시 모양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계속 재채기가 나오네요.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 노란색 부분, 예. 계란으로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노른자랑 흰자가 있죠. 우리가 딱 프라이팬에 계란을 샥 풀면 거기서 이 노른자가 태양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흰자들은 뭐가 될까? 흰자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성들이 되는 겁니다. 소행성이나 행성들, 수금지와 목토, 천, 해까지.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이렇게 분자 구름에서 이제 좀 구형의 모습, 중력 수축을 하는 그런 노린자의 모습이 좀 갖춰지는 그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별의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력 수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주적 스케일에서는 물질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빛과 열을 동시에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중력 수축에서 뭔가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그 물체는 빛도 내고 전자기파도 내고 그리고 열도 낸다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거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그 물체는 열을 낸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빛을 내는과 동시에 온도가 높아진다. 자, 그럼 원시별 다음 단계를 가보겠습니다. 원시별 다음 단계를 이제 전주계열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계열 단계와는 다른 단계입니다. 주계열 전에 있던 프리주계열, 그러니까 전주계열입니다. 전주계열 단계에서는 이 원시별에서 이제 연속돼서 원시별이 주위 물질들을 계속 끌어당겨 표면 온도가 상승한다. 왜냐하면 중력 수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원시별의 표면 온도가, 제가 말했죠? 빨간색 글씨 중요하다고. 표면 온도가 1000켈빈에 이르게 되면 빛을 내기 시작한다. 1000켈빈이 뭐겠어요? 중요한 그 원시별과 전주계열 단계의 별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빛을 내기 시작한다. 1000켈빈과 빛.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중력 수축하는 동안에는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 왜? 중력 수축하니까 온도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별은 엄청나게 큰 원시 성운 상태에서 중력 수축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노른자, 여기 이제 태양이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원반 형태로 존재하고 이것들이 이제 또 중력 수축을 계속해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이제 전주계열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물질들도 자기들끼리 덩어리를 막 이렇게 지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덩어리들끼리 자기들끼리 융합하고 부딪히고 합체해서 이제 행성들이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이게 뭔가 싶죠. 이 가운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표 있죠, 표. 이 표.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보면 HR도입니다. HR도. 여기에 온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루미너시티, 그러니까 광도네요, 광도. 자, 근데 보면은 이 HR도 표 바깥에부터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1번 단계를 봅시다. 여기 1번과 여기 뭔가 이렇게 중력 수축하는 듯한 화살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뭐가 있어요. 이게 사실 성간 분자운인 겁니다. H2로 된 성간 분자운. 1번은 뭐냐면 1번 이 경로는 뭐냐면 이렇게 HR도로 들어가는 경로겠죠. 왜 HR도 바깥에 있냐면 HR도 안에서 물리량을 표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다 그려놓은 겁니다. 1번 경로는 분자운이 수축해서 중력 수축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HR도 바깥에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중력 수축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원시 태양계 성운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2번 단계를 보겠습니다. 3번 단계 전주기열 단계. 온도가 1000켈빈에 만약에 원시별이 계속 중력 수축해서 온도가 1000켈빈에 이르렀고 표면 온도가 그리고 빛을 내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 전주기열 단계가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HR 도성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물리량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물리량이 실시간으로.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어떤 색으로 해야 잘 보일까? 초록색으로 하는 게 잘 보이겠네요. 2번과 3번은 이렇게 전주계열 단계다. 그럼 전주계열 단계가 끝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주계열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계열에 딱 안착하게 됩니다. 배웠잖아요. 우리 이 라인에 있는 별들은 뭐다? 주계열 성들이다. 자, 교과서 156페이지에 있는 HR도입니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무슨 색을 하지? 무슨 색을 할까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역시나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는 전형적인 HR도입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 태양과 태양계가 만들어진 순서는 처음에 성간 분자 구름이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된 계기가 생겼죠. 그래서 중력 수축을 해서 원시별이 됐고 그 원시별이 표면 온도가 1000켈빈 그리고 빛을 내기 시작할 때 우린 전주계열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태양의 리즈 시절이죠. 그리고 이 전주계열성이 이제 계속 진화를 거듭하면 이제 주계열성이 되는 겁니다. 진화를 거듭한다는 게 뭐냐? 중력 수축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중력 수축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 아까 말했죠.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렇죠. 이건 사실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표면 온도도 올라가고 중심부의 온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HR도는 뭐냐면 질량별로 별의 질량별로 전주계열 단계를 그 진화 경로를 표시한 거예요. 자, 보면은 일단 주계열성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주계열성의 특징 광도가 크면 질량도 크고 질량이 크면 온도도 높고 그죠? 그 다음에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이 왼쪽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다 크다. 질량이 크다. 특히 질량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100 솔라메스는 무슨 말일까요? 그쵸, 태양의 100배라는 거예요. 질량이 태양의 100배나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전주계열 단계인 거야. 그러니까 원시별이 이제 막 끝났어. 그래서 전주계열성의 단계가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숫자가 적어져 있죠. 이 숫자 10의 2승 100, 10의 3승 1000, 10의 4승 10,000. 이게 뭐냐면 년. 그러니까 전주계열 단계에 들어와서 100년 후에는 여기 위치하고 1000년 후에는 여기 위치하고 10,000년 후에는 주계열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가볼까요? 3M을 가볼게요. 3M. 아니다, 태양을 가볼게요. 바로 1솔라메스를 보면 되겠네요. 태양과 질량이 같은 별 보면은 이제 원시별 단계가 막 끝나서 전주계열 단계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렇게 별의 물리량이 바뀝니다. 진화를 하면서. 진화를 한다는 건 뭐라 했어요? 중력 수축을 한다는 것이고, 중력 수축을 한다는 것은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이라겠죠. 자, 이렇게 중력 수축하면서 이렇게 전주계열 단계가 끝나면 이게 딱 주계열 단계에 안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숫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10의 5승, 10의 6승. 10의 5승이면 10만, 10의 6승이면 100만. 훨씬 더 오래 걸리네요. 그죠? 자, 그러면 0.1 솔라메스를 가볼게요. 태양의 질량이 10분의 1. 보면은 10의 6승, 10의 8승. 어때요? 기간이 질량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진화하는 그 속도나 시간이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진화를 빨리 하고, 그리고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진화를 느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네요. 자,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 바로 질량이 큰 별들은 진화를 할 때 수평적, 그러니까 광도에 비해 온도가 많이 변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질량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질량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온도가 아니라 광도가 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질량이 큰 별들은 HR도상에서 수평적 진화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 수평적 진화, 그리고 질량이 작은 별들은 HR도상에서 수직적 진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주계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주계열성까지 진화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질량의 반비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질량의 반비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계열성이 되기 위한 조건 보면은 주계열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외워야 됩니다. 중력 수축하는 분자원의 질량이, 그러니까 처음 있었던 그 분자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분자원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에서 100배 사이여야지 우리가 이 별들이 주계열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배보다 더 크다 질량이, 혹은 0.08배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 분자 구름은 주계열성으로 진화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주계열 단계를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열 단계를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주계열을 이제 배우는 거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원시별에서 출발해서 전주계열성, 그 다음에 주계열 단계로 안착을 했습니다. 자, 전주계열 단계에서 중력 수축을 한다는 것이 별의 진화를 한다는 것이라고 했죠.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몇 도까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매우 중요합니다. 암기해 주세요. 암기.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이르게 되면 그 별의 중심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건 뒤에서 더 배울 거니까 일단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빠질 단어나 문장이 없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전주계열과 주계열을 가르는 것은 뭐냐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했느냐? 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는가?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넌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훨씬 더 작아요. 원래는 이 별의 중심 핵이 있습니다. 이 중심 핵에서 바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러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내부의 온도가 이제 더 상승하게 됩니다. 즉 내부에서 압력, 그러니까 팽창하려는 압력, 그러니까 막 뭔가 어떤 물체가 뜨거워지면 팽창하려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팽창하려는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엇과 평형을 이루냐면 중력과 평형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야. 자, 왜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원시별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원시 성간 분자 구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반 모양인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계속 중력 수축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주계열 단계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성의 모태가 되는 여러 가지 기체나 고체 덩어리들이 주변에 떠돌고 있는데 이 태양은 계속 중력 수축을 하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주계열 단계가 전까지. 그러니까 전주계열 단계에서도 중력 수축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계열 단계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중력 이제 그만해. 너무 많이 뜨거워졌어. 나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더 이상 수축하지 않을래. 힘의 방향을 표시하자면 이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압력이 생겨요. 열이 생겨.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야. 이제 그만. 그러면 이제 중력 수축을 하려는 질량이 있는 물체는 뭉쳐지는 순간부터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중력 수축을 하려고 그래. 이거를 중력 수축을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중심 핵에서 나온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나온 이 에너지가 딱 막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별의 반지름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에는 일정하게 유지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분자 구름에서부터 주계열 단계까지 계속 작아지는 거야. 그 크기가 계속 똘똘똘똘 뭉치는 거야. 중력 수축 때문에. 근데 주계열 단계에서부터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한 압력이 중력을 막는다. 그래서 힘의 평형을 이뤄서 별의 반지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게 주계열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문장들 어렵지 않죠?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별이.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는 상태, 더 이상 중력 수축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매우 안정한 상태입니다. 매우 안정한 상태, 역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상태가 돼서 별들의 자기의 일생의 90% 혹은 그 이상을 주계열 단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도 지금 주계열 단계입니다. 태양은 태어난 지 50억 년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그래서 주계열성이죠, 사실. 앞으로 주계열 단계를 50억 년 더 할 수 있어요. 앞으로 50억 년 동안 더 주계열 단계에서 머물러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50억 살까지 살아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57페이지입니다. HR도 상에서 우리가 주계열 단계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계열성의 수명을 보겠습니다. 주계열성의 수명.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HR 도상에서는 또 이제 또 복습하겠습니다. 또 색깔을 뭐로 할까요? 핑크? 자, 주계열 이 라인에서는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도 커지고 광도도 커지고 온도도 올라가고 그다음 반지름의 크기도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질량이 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질량이 커진다는 것은 이 주계열성이 가지고 있는 연료, 그러니까 수소가 많다는 거야. 갑자기 수소? 분자 구름이 자체가 수소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분자 구름은. 그래서 사실 거대한 수소 덩어리가 이제 조금씩 수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HR 도상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그 수축하고 있는 그 구름 덩어리가 크다는 것이죠. 자, 주계열성의 수명은 그래서 수소의 양과 단위 시간당 핵융합 반응으로 소모되는 수소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HR 도상에서 왼쪽 위로 가면 갈수록 수소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료가 많다라는 거야. 연료. 무슨 연료예요,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주계열성에서.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의 연료가 뭐겠어요? 당연히 수소겠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연료가 많다. 또 옆에 가보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핵융합 반응으로 소모되는 수소의 양. 자, 이게 말이 어렵죠? 잘 보면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단위 시간 몇 초야? 1초. 1초 동안 핵융합 반응으로 소모되는 수소의 양, 즉 1초 동안 방출한 에너지. 그게 뭐랬어요? 1초 동안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뭐랬어요? 광도라고 했어요. 광도. 그러니까 별의 수명은, 주계열성의 수명은 광도와 질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또 질량이 클수록 수소의 양이 많다. 당연한 거죠. 자기 몸 자체가 수소인데 몸이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수소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HR 조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이 크니까 뭐도 많겠어요? 수소의 양도 많다. 또 단위 시간당 핵융합 반응은 광도와 비례한다고. 맞죠? 단위 시간 1초 동안 내는 에너지의 크기, 즉 광도와 비례한다. 자, 근데 주계열성의 특징을 보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도 커요? 광도도 크죠. 그러니까 연료도 많지만 에너지도 많이 소모한다라는 거야. 1초 동안. 연료도 많긴 한데 그만큼 밝기 때문에 질량이 크지만 반지름도 크고, 반지름이 크다는 거는 반지름도 크고 그 다음에 온도도 높고 하니까 광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광도 공식을 보면은 L은 이렇게 R에 T, 그러니까 온도와 반지름이 다 뭐였어? 광도의 함수였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크면 클수록 광도가 커진다라는 거. 자, 주계열성은 광도와 질량이 비례 관계이다. 그죠?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잠깐 강의가 끊겼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주계열성의 수명은 수소의 양과 단위 시간당 핵융합 반응으로 소모되는 수소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 주계열성들은 질량이 클수록 수소의 양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주계열성은 광도가 높죠.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높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가지고 있는 연료통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료통의 크기가 클 뿐더러 그것을 소모하는 광도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어떠한 궁금증이냐면, 그러면은 수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 자,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무거운 주계열성일수록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수소의 양에 비해 핵융합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연료통은 2배, 뭐 3배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걸 소모하는 광도는 막 100배, 막 1000배 이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아까 우리가 뭘 배웠죠? 그 156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잠깐만 가볼게요. 그죠? 이거 여기서 보면은 어땠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진화하는 속도가 어땠어요? 엄청 빨랐죠? 얘는 100 솔라메스는 10,000년밖에 안 걸렸는데 0.1 솔라메스는 어때요? 10의 8승. 그러니까 몇이야?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년이나 걸렸어요. 진화하는데. 이렇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진화하는 속도가 빠르고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진화하는 속도가 느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계열성도 같은 맥락이겠죠. 보면은 0.1 그러니까 0.3 솔라메스를 보겠습니다. 0.3 솔라메스. 그다음에 여기 10 솔라메스를 보면은 0.3 솔라메스는 주계열 단계에서 10의 11승이에요. 이거 대체 얼마야? 10의 8승이 1억이니까 10의 9승은 100억, 10의 10승은 1000억, 10의 11승은 몇이에요? 1조? 말이 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의 8승이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쵸. 1조 아니라 1000억 년이에요. 1000억 년. 주계열 단계에서 무려 1000억 년이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질량이 작은 별이죠. 얘는 질량이 큰 별. 예를 들어서 10 솔라메스를 보면은 10의 7승량, 그러니까 1000만 년밖에 안 돼요. 1000만 년. 이렇게 차이가 크는 겁니다. 왜? 묵은 항성일수록 수소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 그러니까 광도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수소의 양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소를 태운다라는 겁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주계열성은 광도, 온도, 질량, 반지름이 다 비례 관계를 가지게 되지만 그의 수명만큼은 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다. 주계열성은 또 잠깐 우리가 앞에 나왔었지만 전주계열 단계의 그 표 있죠. 전함 하고 이거 전주계열 단계 표. 얘도 어때요? 수명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이라기보다는 뭐죠? 진화 속도죠. 결국 이제 수명이란 걸 진화 속도로 나타내는 거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시간이 훨씬 더 짧게 걸렸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냐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겠죠?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빠르게 할 수 있어. 수소 핵융합을 빠르게 할 수 있어. 이건 수소 핵융합을 빠르게 한다? 그럼 뭐가 된다? 바로 주계열성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 수소 핵융합이라든가 주계열성이라든가 그런 개념들이 나와서 뒤에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계열 단계, 그러니까 원시별에서 전주계열 단계에서 주계열로 가는 그런 진화의 속도도 역시 질량에 반비례했는데 그 이유는 중력 수축의 속도 때문에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날수록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니까 주계열성이 빨리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계열성에서는
주계열성에서도 질량과 수명이 반비례했죠. 그러니까 즉 진화의 속도. 그러니까 주계열 단계를 빠르게 넘어가면 진화가 빠르게 되는 거니까 수명이 곧 진화의 속도입니다. 이런 진화의 속도가 왜 빠르게 일어나냐?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소의 양에 비해서 광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주계열성마다 수명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과서 157페이지는 표인데 주계열성 아주 잘 정리해 놓은 표예요. 이거 보고 공부해도 되겠습니다. 자, 분광형 보면 O, B, A, F, G, K, M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분광형은 뭐라 했어요? 스펙트럼의 조합이다.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의 조합이다. 자, 색지수. 우리 색지수 개념 배웠죠?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만도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만도보다 표면 온도가 크다. 그리고 색지수와 표면 온도는 반비례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색지수가 작아지네요. 그러니까 온도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가고. 자, 이 표는 주계열성의 물리량 비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커지면 다 커져. 표면 온도가 커져? 그러면 반지름도 커져. 태양을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 그럼 질량도 커져. 가지고 있는 수소의 양도 많아져. 그럼 광도도 커져. 딱 보세요. 자, 여기는 대략 40배. 그러니까 수소가 40배 정도 많은 거야. 질량이 40배 크니까. 이렇게. 근데 광도는 어때요? 광도는 40배가 아니야. 수지탄산이 안 맞아. 40배 늘어나 놓고 방출하는 거는 몇 배야? 몇 배죠? 1, 10, 100, 1000, 만, 10만. 약 50만 배. 50만 배 좀 안 되게.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명이 이렇게 짧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이게 태양이랑 비슷한데 태양의 수명이 한 100억 년인데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명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죠. 100만 년밖에 안 돼.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도 안 돼. 이제 5억 년. 27억 년인데 아래로 갈수록 다른 이제 반대의 이유로 2000억 년, 140억 년. 140억 년이 거의 우주의 나이와 비슷하죠. 얘는 이제 우주의 나이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제. 수명이. 자, 이렇게 표를 보고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간단한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태양보다 10배 무거운 별의 수명은, 자, 이걸 어떻게 풀까요? 태양보다 10배 무겁대. 그러면 수소가 태양보다 10배 더 많겠네? 그죠? 10배 많이 가지고 있어. 자, 우리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 배웠습니다. L은 M의 3에서 4승이다. 자, 이거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L은 비례한다. 질량의 4승에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이 별이 태양보다 10배 무겁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도는 몇 배 더 클까요? 그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렇게 는 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몇이랬죠? 10배니까 10의 4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광도는 태양의 몇 배다? 만 배다. 만 배. 자, 연료통은 10배만 큰데 그걸 소모하는 속도는 만 배나 돼. 그러면 수명은?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태양의 수명이 이제 100억 년이야. 100억 년이라고 알려져 있어. 근데 곱하기 수소 10배가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비례관계, 반비례가 되게 그걸 소모한 속도 분모로 해서 샥 해보면 태양의 수명의 1000분의 1. 1000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100억 년에 1000분의 1이면 몇이죠? 몇이 될까? 이렇게 공 없애고 1000만 년이네. 1000만 년. 1000만 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100억 년과 1000만 년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고작 질량이 10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별의 진화 과정, 즉 성간 물질. 자, 좀 복잡하니까 배운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쭉쭉쭉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성간 분자 구름에서 별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자 구름의 특징 중요합니다. 알아두랬죠. 이 네모, 특히 이 네모가 나오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알죠? 빨간 글씨와 이 네모가 나오는 건 중요하다는 표시죠. 이런 성간 분자 구름에서 태양과 태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성들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원시별 단계였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뭉쳐지는 단계, 수소 분자들이 뭉쳐지는 단계죠. 자, 중력 수축에 관해서 중요하다했죠.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열 에너지가 난다, 열이 나온다,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말은 안 하지만 원시별 단계에서 전주계열, 전주계열 단계에서 주계열 단계는 다 중력 수축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단계입니다. 전주계열 단계와 원시별의 차이는 표면 온도가 1000켈빈에 이르고 빛을 내기 시작을 하면, 자, 여기도 이제 빨간색을 해야겠네. 1000켈빈에 이르러서 빛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제 원시별이라 부르지 않고 전주계열 단계라고 한다. 이렇게 퍼져 있던 것들이 이제 동글동글하게 뭉쳐져서 이제 원시별이 됐고, 이 원시별이 빛까지 낸다. 그러면 전주계열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력 수축은 말하지 않아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제가 HR 도상에서 원시별, 전주계열, 주계열 단계를 이제 표시를 한 거네요. 물리량을. 자, PPT 보면서 공부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것은 이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은 전주계열, 원시별이 이제 막 전주계열성이 됐고, 그 전주계열성이 주계열 단계로 가는데, 그 주계열 단계로 가는 그 별들의 질량에 따라서 진화 경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 경로의 특징, 수평적 진화, 수직적 진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계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이거는 뒤에서 좀 늦게 설명했지만 주계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짧아진다 했어요. 왜? 중력 수축을 빨리 하기 때문에. 중력 수축을 빨리 하게 되면 진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왜?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 주계열의 필요 조건이 뭐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달랐고, 질량마다 주계열성이 되기 위한 조건, 질량 조건, 이거 외워야 된댔죠? 0.08배에서 100배 사이. 그러니까 분자운의 질량이 0.08에서 100배 사이라는 거. 자, 그래서 대망의 주계열 단계. 전주계열 단계와 주계열 단계의 차이는 뭐냐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1000켈빈 아니에요. 1000만 켈빈에 도달했냐 안 했냐.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중력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 수축하는 거 멈춰. 나도 에너지 낼 거야. 그래서 평행하게, 별의 크기가 평행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 주계열 단계는 매우 안정한 상태라는 것. 자, 그래서 교과서 157페이지에 있는 HR도 여기서 주계열성의 수명이 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알아봤죠? 주계열성은 하나가 크면 다 큰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크면 광도도 크고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큰데, 질량이 크다는 것은 수소의 양이 많다. 태울 수 있는 수소의 양이 많다. 근데 광도라는 것은 그 수소를 태우는 속도를 의미한다. 그럼 이제 두 개를 저울질 해보면 우리 아까 봤다시피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수소의 양에 비해서 이 광도가 너무나 더 커지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질량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계열성은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유일한 반비례 관계에 있는 수명이죠. 근데 수명이 너무나 차이가 컸어요. 막 100만 년, 1000만 년인데 어떤 거는 1000억 년이야. 차이가 너무 극단적으로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우리가 우리가 수행평가 본 앞부분부터 싹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퀴즈도 풀어봤죠. 태양보다 10배 무거운 별의 수명은 이거에 대한 해답은 교과서 157페이지 오른쪽 아래 적어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보고 표 옆에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혼자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원시별, 전주계열성, 주계열성까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주계열 단계에서 이제 주계열 단계가 끝난 별들은 대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